마취의 정의는요, 약물에 의해서 임의로 유발시키는 혼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럼 마취는 왜 위험한 걸까요? 주사 마취와 호흡 마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마취는요, 위험하지도 그렇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취를 걱정하십니다. 누구누구 고양이가 마취를 하다가 죽었다더라, 또 누구누구 고양이가 결국은 깨어나지 못했다더라, 아는 사람 고양이가 마취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다더라. 여러분, 마취는 정말 위험한 걸까요? 왜 위험한 걸까요? 주사 마취와 호흡 마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말 호흡 마취가 주사 마취보다 꼭 안전한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위험한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주요 시술 중 하나인 마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는 분명 위험합니다. 하지만은요, 매일같이 동물병원에서는요, 마취 시술이 일어나고 있고, 간단한 치과 처치부터 큰 수술까지 마취는 필요해서 계속 행해지고 있습니다. 마취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취의 정의는요, 정확히는요, 약물에 의해서 임의로 유발시키는 혼수 상태를 말합니다. 즉, 반쯤 죽이는 거죠. 마취의 과정은요,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혹은 잠수함의 잠수 과정과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감각과 의식을 마취 약물을 사용하여 아주 깊이 떨어뜨려 결국에는요, 모든 움직임이나 통각을 포함한 감각 그리고 의식을 소실시킨 뒤에 그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유지를 시키고요, 또 이러한 마취를 유지시키는 동안에 수술이나 검사 등의 필요한 일련의 조치를 다한 뒤 다시 의식과 감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마취라고 합니다. 즉, 마취는요, 정신과 감각신경, 운동신경 모두를 잃게 한 뒤에 다시 되돌리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마취에는요, 마취의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취의 단계에서 1단계는 마취의 유도기에 해당하는데요, 천천히 어지러우며 마취가 되기 직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전마취제 투여로부터 본 마취제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흥분기입니다. 본 마취약의 투여 직후에 의식이 소실되며 정신과 몸의 감각 그리고 운동신경 등이 마취 약물에 저항하여 잠시 싸우는 시기입니다. 근육이 불수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위장의 근육이 마구마구 움직여서 구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후두부의 경련이나 무호흡 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행기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이륙과 착륙이라면요, 마취에서 이 시기가 비행기 이륙에 해당하는 사실상 마취의 전 과정 중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취 약물에 의한 쇼크가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주사하자마자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3단계는요, 외과적 마취기로요, 마취가 안정화되며 규칙적인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요, 대부분의 감각은 소실되며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반사신경을 제어하거든요, 대부분의 반사신경은 멎게 됩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시술, 수술 혹은 검사 등을 우리는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3단계에서 조금 더 깊게 마취가 돼버리면은요, 호흡까지 완전 소실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에서는 여기서부터 전신마취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벤틸레이터라는 외부 인공호흡 장치를 연결하여 마취과 전문의가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며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보통의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나 강아지의 마취에서는요, 정말 깊게 마취하여 굉장히 오랜 시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요, 잘 들어가지 않는 그 정도 마취의 깊이에 해당합니다. 즉, 사람에서 일반적으로 수면 마취라고 부르는 영역은요, 3단계에서 스스로 호흡을 하는 경우이고요, 이 3단계에서 스스로 호흡을 못할 정도로 깊게 마취하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전신마취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물에서는 대부분 자발호흡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수술이나 혹은 처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마취에 빗대어 표현하자면요, 대부분은 수면마취에 해당합니다. 물론 사람의 수면마취는 대부분 주사마취에 해당이 되고요, 사람의 전신마취는 호흡 마취에 해당이 되는 것도 참고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취의 4단계는요, 모든 감각 기능의 완전한 소실과 호흡 부전과 심정지가 오기 시작하는 죽음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취는 왜 위험한 걸까요? 마취란 것은요, 인위적으로 동물을 혼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으로 사실 죽음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죽어버리고, 또 너무 얕게 들어가 버리면요, 마취가 되지 않아 의식과 감각이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마취 중에 고양이의 상태는 시시각각 계속 변하고요, 또 개개의 고양이마다 마취 약물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적당한 마취의 깊이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개발된 여러 마취 약물들은요, 또한 완전히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쇼크나 심정지나 무호흡이나 저혈압이나 부정맥 등 수많은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의 위험성을 미리 평가하고
보통은 마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취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은요, 마취가 필요한 고양이의 상태를 클래스 1, 2, 3, 4, 5, 5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고양이 상태별로 마취의 사망률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률의 추정치는요, 미국 마취학회에서 마취 사유와 나이에 따른 마취의 사망률 추정치를 근거로 말씀드리면요, 클래스 1은요 일반적인 건강한 고양이입니다. 중성화술이나 스케일링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망률 추정치는 0.05% 정도입니다. 클래스 2는요 경증의 질병을 가진 고양이 혹은 10살 이상의 고양이의 수술의 경우입니다. 보통은 슬개골 탈구 수술이나 방광결석 등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사망률 추정치는 0.1%라고 합니다. 클래스 3는요 중증의 전신 질병을 가진 고양이 혹은 12살 이상의 고양이의 마취에 해당됩니다. 심장병이나 폐렴, 탈수, 빈혈, 당뇨를 앓고 있는 고양이를 수술해야 되는 경우로 예상되는 사망률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0.5% 정도에 해당합니다. 클래스 4는요 현재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고양이나 혹은 15살 이상의 나이를 가진 고양이를 마취하는 경우로요, 이 경우에 예상되는 사망률은 무려 1%에 해당합니다. 클래스 5는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태의 고양이로요, 폐혈증이나 쇼크, 창상, 교통사고, 총상을 입은 고양이로요, 이 경우의 사망률은 약 5% 정도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자, 그럼 주사 마취와 호흡 마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사람의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를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의 경우는요 1시간 이내 가벼운 시술을 예를 들면요, 내시경이나 가벼운 성형수술 같은 것들은요 주사 약물을 사용한 수면 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심각한 수술을 하거나 1시간이 넘게 마취를 유지시켜야만 한다면요, 주사 마취로 마취를 유도한 뒤에 기관지에 삽관이라고 관을 꽂고요, 인공호흡 기계를 걸고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 과정에 동참하여 마취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깊게 마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의 주사 마취는요 보통 40분 이내 비교적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양호하고 건강한 고양이 수술에 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단계로 보면요, 클래스 1, 2 정도의 환자에게 사용하게 되고요, 보통 1시간이 넘어가는 수술이나 그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고양이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요, 이때는 주사 마취보다 호흡 마취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호흡 마취 역시요 주사로 마취를 유도한 다음 마취 가스를 이용해서 마취를 유지시키는 방식으로요, 주사 마취 후 그대로 수술을 진행할 것인지 주사 마취 후 삽관을 하고 호흡 마취로 진행할 것인지는요 고양이의 상태와 수술의 종류, 또 예상되는 수술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의사가 마취 계획을 세우고 안전한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마취는요 위험하지도 그렇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마취 사고를 겪어보지 못했다고 정말 안전하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요 마취는 정말 위험한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마취의 위험성은요 마취의 방법이나 마취약의 종류가 아닌 어떤 상태의 고양이를 마취를 하고 어떤 수술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 같은 안정된 상태의 환자 정도만 수술하는 겁쟁이 선생님들은요 확률적으로 마취 사고를 겪을 일이 거의 없게 되는 거고요, 또 많은 수술이 클래스 3 이상의 환자를 수술하게 되는 대학병원이나 커다란 메디컬 센터 선생님들은요 비교적 빈번하게 마취 사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마취 사고는요 선생님의 실수라기보다는 확률적인 사고에 해당합니다. 아직 마취라는 학문 자체가 완전히 정립되지 못했고요, 또 마취 약물 역시 아직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전한 마취 약물과 그것을 사용한 완전한 마취 프로토콜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마취 사고는 사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취를 할 때마다요 비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요 분명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통계적으로 훨씬 안전하며 사망률 역시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은요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망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자동차의 이용보다는 비행기의 이용이 더 위험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수의사인 저조차도 약간은 꺼리게 되는 마취,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해야만 하는 마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